조합 시작합니다. 일단 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자, 조합이 뭐니라고 얘기를 하면, 자, 배우면 서로 다른 n개에서 그죠? 순서 없이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조합의 수다. 순서 없이 n개에서 r개를 뽑는 걸 우리가 조합이라고 불러. 콤비네이션. 자, 그 순서가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뽑고 B를 뽑았어. 이 경우와 B를 뽑고 A를 뽑은 경우가 만약에 다르다면 이런 뜻이야. 다르다면 얘는 뭐다? 순서가 있는 거죠. A 먼저 뽑고 B를 뽑은 거와 B 먼저 뽑고 A를 뽑은 게 다른 경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겠어? 이런 경우죠. 자, 회장, 부회장을 뽑는 경우. 그래서 A 뽑고 B 뽑으면 A가 회장이고 B가 부회장이라는 뜻이야. BA라고 뽑으면 회장의 앞에 부른 애가 회장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지, 그지? 그럼 얘는 뭐야? 순서가 있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한 줄로 세우기 이런 게 바로 순서가 있는 그 뽑기죠. 그걸 우리가 순열이라고 해. 순서가 있는 한 줄로 세우는 거. 자, 그런데 만약에 주번 두 명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A와 B가 주번인 거와 B와 A가 주번인 경우는 같다 다르다? 같은 경우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 A를 먼저 뽑으나 B를 먼저 뽑으나 같은 경우를 우리가 순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뽑는 걸 우리가 조합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조합의 뜻, 조합은 순서 없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거구나. 당연히 n이 r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건 순열하고 똑같아.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뽑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요걸로 설명할게요. 자, 요걸로 다 설명하자. 자, 941번을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의사 7명과 간호사 6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요. 그럴 때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일단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으려면 3명 모두 의사인 경우와 3명 모두 간호사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첫 번째, 3명 모두 의사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죠. 3명 모두 의사가 되려면 의사 7명 중에서만 뽑으면 되지. 그래서 의사 7명 중에서, 즉 n이 7이 될 거야. 7명 중에서. 자, 몇 명을 뽑아요? 3명을 뽑는데 r이 3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의사 7명 중에서 3명을 뽑기만 하면 되지. 그러면 순서가 있을까 없을까? 얘는 순서가 없어. 왜냐면 예를 들어서 1번 의사, 2번 의사, 3번 의사를 뽑은 거와 3번 의사, 2번 의사, 1번 의사를 뽑은 경우는, 이 두 경우는 같은 경우죠. 어차피 3명만 뽑으면 되는 거니까 얘는 같은 경우가 돼. 따라서 순서를 바꿨을 때 그게 같은 경우가 되면 순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순서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n이 7이니까 7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 조합이다. C, 7C3이라고 그래. 그럼 7C3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건지 한번 보면, 자, 7명 중에서 3명을 뽑을 거죠.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로 뽑히는 그 의사는 모두 몇 명? 7명 중에 1명 뽑으면 되는 거니까 7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의사를 뽑는 경우는 이제 나머지 6명 남았지? 그 중에 1명 뽑는 거니까 6. 세 번째는 5명 남았으니까 그 5명 중에 1명을 뽑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 보세요. 요 7 곱하기 6 곱하기 5라는 건 뭐지? 7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순서가 있게 뽑는 경우예요. 그래야 얘가 뭐가 돼? 첫 번째 7명, 두 번째 6명, 세 번째 5명이 되는 거야. 여기에는 자, 1번 의사, 2번 의사, 3번 의사,
그 다음에 또 뭐 1번, 3번, 2번 또는 3번, 2번, 2번 이게 같은 경우가 아니라 다 다른 경우로 카운트가 되어 있는 거야. 7P3이 되는 거야, 순열. 그런데 우리는 뽑기만 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자, 요거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7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라는 것은 7명 중에서 3명을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해. 그럼 7명에서 3명을 나열하면 뭐가 되는 거야?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되는 거 이해되지? 즉 7P 3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3명을 나열하는 게 즉 1번 의사, 2번 의사, 3번 의사와 이거 숫자를 바꾼 거 3번, 2번, 1번 또는 뭐 1번, 3번, 2번 이거 전부 다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라고. 따라서 이 3명을 나열했는데 중복되는 경우 3명을 자리 바꿈하는 거지, 그지? 중복되는 경우가 몇 팩이야 그러면? 3팩이 되겠죠. 3팩토리얼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것만큼 중복이 되는 거야. 그걸로 나눠주면 이제 그게 한 경우가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7C3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7P3을 뭘로 나눠줘? R팩 3으로 나눠주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조합을 생각할 때, 계산할 때 이제 C로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C의 계산은 이렇게 된다. 이해됐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NCR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N명 중에서 R명을 선택한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말로도 이해하면 이게 편해요. N명에서 R명을 선택한대요. 이 경우는 어떤 거랑 같냐면 N명에서 R명을 나열해. 한 줄로 세우는 거지, 그지? 그런 다음에 선택만 한다는 얘기는 이 나열하는 경우가 한 가지 경우죠. 이 한 가지 경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중복되는 요 나열한 만큼을 어떻게 해줘? 팩토리얼 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얼마만큼 나열이 됐어? R명만큼이니까 R팩으로, 그죠? 이 R명만을 일렬로 세우는 만큼 중복된 거니까 걔로 나눠주면 그게 한 가지 경우로 치는 거지. 이해되니? 오케이. 이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핵심만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지금 그러면 정리하면 조합이라는 거는 N명,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 없이 R개를 뽑는 거다. NC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NCR은 N명에서 R명을 선택만 하면 돼. 근데 그걸 어떻게 계산한다? N명에서 R명을 선택해서 나열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나열하면 순서가 있는 건데 순서 없이 하기 위해서 요 나열된 만큼 나눠주면 되겠지,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더 풀도록 하자. 자, 넘어가서 자,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 자, 뒤에도 있으니까 하나씩 합시다. 자, 뭐 아주 많이 할 거니까 문제 하나씩 가자. 946번으로 가자. 자, 혜준이와 민준이를 포함한 12명 회원이 있대. 무대에 설 회원을 몇 명 뽑는데? 5명 뽑는데요. 그런데 혜원이와 민준이를 모두 뽑으래. 오케이. 자, 현재 12명이 있네. 즉 N이 12이 될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몇 명을 뽑는데요? 5명을 뽑는데요. 오, 그럼 뭐 끝났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더 있네. 누구래? 혜원이하고 민준이는 무조건 뽑혀야 된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혜원하고 민준이를 무조건 뽑아야 되니까 얘 둘은 이미 뽑혔다고 생각을 하고 제외를 해버려.
그럼 몇 명을 더 뽑으면 되는 거야? 3명을 더 뽑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순서가 있다 없다? 순서는 없네요. 그럼 이제 정리하면 되겠지? 순서 없이 12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 12C 3이 되는 거야. 12C 3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 12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해서 나열해요. 그걸 뭘로 나눠줘? 그 3명이 자리 바꿈하는 경우의 수로 중복된 만큼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얘를 3팩 즉 6으로 나눠주면 되죠? 계산하세요. 자,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유형별로 하나씩만 좀 해볼까요? 이것도 한번 해주면 좋은데 너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보고. 자, 951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해보고 안 되면 답지 봐도 괜찮아. 근데 답지가 0 이상한 것 같다, 너무 복잡한 것 같다 라는 질문해요. 자, 20번 적어도의 조건이 있는 조합의 수. 이건 좀 많이 했던 거니까 적어도 라는 말이 있으면 이건 여사건으로 푸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보고 판단하자. 자, 남자 6, 여자 6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4명의 대표를 뽑는데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한 명씩은 포함이 돼야 된대.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자, 일단 4명을 뽑는데 남자 여자가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되는 경우는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1명이고 여자가 1명이어도 되고, 남자 1명이 여자 2명이어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남자 1명에 4명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다 같이 해보자. 여자 3명이어도 되고, 그죠? 남자 2에 여자 2이어도 되고, 뭐 이렇게 있잖아, 그지? 한 4가지 경우가 있겠네. 4가지면 사실 그냥 해도 괜찮긴 한데, 적어도란 말이 있으면 이런 경우죠. 전체 경우의 수가 있겠지?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12명 중에서, 그죠? 몇 명을 뽑아요? 4명을 뽑는 경우니까 12C 4가 될 거야.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전체 수에서 빼주자. 뭘 빼줘요? 남자만 포함된 경우. 그죠? 또는 또 뭘 빼주면 돼? 여자만 뽑힌 경우를 빼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적어도의 반대말은 모두야. 그래서 모두 남자만 또는 모두 여자만 뽑은 경우를 빼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여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냥 벤다이어그램을 간단히 표현하자면 우리는 이 A 사건을 구하고 싶어요. A 사건이 뭐냐면 적어도 남자 1명, 여자 1명이 포함되어 4명을 뽑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러면 전체 수가 있는데 이거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은 뭐가 되겠니? 적어도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포함돼서 4명을 뽑아라 라고 하면 A의 여집합은 모두 남자이거나, 그죠? 그러니까 즉 4명 모두 남자이거나, 또는 뭐가 있어? 4명 모두, 그치, 여자인 경우의 수죠. 그래서 우리가 이 A를 구하기가 복잡해요. 그럼 뭘 구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집합의 경우의 수를 빼버리면 그게 A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 사건이라고 하면 A의 여집합을 여사건이라고 불러. 개념 좀 여러 가지 했는데 이런 개념으로 풀어보면 돼. 되겠죠? 자, 그래서 951번 아주 중요한 경우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자,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 자, 뽑는다라고 하면 C야. 나열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순열 P가 되겠죠. 또는 팩토리얼. 자, 어른 5, 어린이 6 중에서
어른 한 명과 어린이 두 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대. 자, 요런 경우가, 자, 조금, 그죠? 헷갈릴 수 있어. 뭐 헷갈릴 수는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하자. 일단 얘는 어떻게? 뽑자. 뽑기만 하자. 그러면 어른 한 명을 뽑는 경우는 어른 5명 중에서 한 명을 뽑으면 되죠. 그리고, 그죠? 그 경우에다가 어린이 2명을 뽑는 경우는 어린이 6명 중에서 2명을 뽑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뽑는 경우, 어른 한 명과 어린이 2명을 뽑기만 하는 경우. 이해되죠? 그래서 뽑는 경우가 바로 요만큼이야. 두 번째는 이제 이걸 이렇게 뽑힌 이 어른 한 명과 어린이 2명을 어떻게 해줘? 나열하면 되는 거죠. 그럼 몇 명이야? 나열할 사람은. 일렬로 세울 사람은 몇 명? 3명이지? 그쵸? 그래서 그 3명을 일렬로 세운다? 3팩토리야. 이해됐죠? 그래서 어른 한 명과 어린이 2명을 나열한다. 3팩토리야. 이거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뽑아서 그리고 나열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다음 함수의 개수인데, 자, 사실은 이제 그 경우의 수, 조합 이런 거는 문제 하나하나가 다 유형이 달라. 근데 기본 다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자, 한 문제 풀어주면 그거의 핵심 개념을 가지고 다른 문제 보면서 잘 안 되면 답지 봐도 돼. 자, 함수의 개수 기본적으로 한번 보자. 함수의 개수를 하기 전에, 자, 우리가 함수의 기본적인 개수 구하는 거 한번 해보자. 정의역이 A, B, C고요. 자, 공역이 1, 2, 3, 4야. 자, 함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 이거죠? 자, 함수는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x가 a일 때의 함수값이 될 수 있는 애들은 모두 몇 가지? 4가지죠? 그러면 x가 b일 때 함수값도 4가지, c일 때 함수값도 몇 가지? 4가지가 다 될 수 있지? 따라서 x가 a일 때 함수값 요 4가지에 대해서 fb도 4가지, fc도 4가지 해서 4의 3제곱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이해됐죠? 이게 함수의 개수야.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y의 원소의 개수분의 x의 잠깐만요. y의 원소의 개수에 x의 원소의 개수를 제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y의 원소가 4개니까 4분의 x의 원소는 3개니까 3제곱인데 이해를 하세요. 공식 이거 외우지 말고. 두 번째, 1대1 대응. 1대1 함수. 1대1 함수의 개수는, 자, fa가 가질 수 있는 함수는 모두 y값은 모두 몇 개? 4개죠. 4가지. 그럼 fb는 만약에 얘가 2를 가졌다면 fb는 2를 못 갖지? 그죠? 그럼 뭐를 가질 수 있어? 한 개 줄어들어서 얘는 몇 개? 3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1대1 함수는 x가 a일 때 함수값을 가질 수 있는 게 4가지인데, 그 다음 b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은 a가 가진 걸 제외한 나머지 3개. 이해됐지? 그럼 이제 됐어요. fc는 그럼 몇 개가 가질 수 있어? 2개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1대1 함수는요, y의 원소의 개수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 나열하자? x개만큼을 선택해서 나열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nypx가 되겠죠. 이해되지? px야, px. 군대 갈 날 얼마 남네? 빠르면 2, 3년 뒤면 가겠네, 그지? px 가면 맛있는, 그죠? 요구르트, 빵. 자, 됐지? 이렇게 해서 가면 돼요. 1대1 대응은 뭐 그냥 팩토리가 되겠지, 그지? 3팩토리얼. 자, 요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필요한 거 다 정리해놔라. 다음 유리 함수의 개수. 이제 함수의 개수 그럼 볼게요. 이런 거 전부 다 정리해놔야 돼요. 카톡으로 따로 보내줄 테니까 정리하고 잘 이해 안 되면 다시 이거 유튜브 보면서 해. 알았지? 자, 함수의 개수. 자, 두 집합이 있네요. x, y.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네. 자, 이게 무슨 뜻이야? x 값이 b가 크면 함수 값도 fb가 크다는 얘기지? 그럼 뭐예요 이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x 값이 크면 y 값도 크다는 얘기야. 즉 증가함수다 뭐 이런 얘기인데 굳이 몰라도 되고 그대로 가보자. 좀 예를 들어서 x 값이 1일 때 함수 값이고 x가 3일 때 함수 값을 f3, x가 5일 때 함수 값을 f5라고 해보자. 그러면 f1이 될 수 있는 함수 값은 모두 몇 개가 있어요? 2, 4, 6, 8, 10 다 되는 거죠. 그러면 2가 됐을 때 함수니까 그 다음에 3이 됐을 때 3에 대응하는 함수 값은 뭐는 안 돼? 2는 안 되겠네. 그러면 몇 개? 4, 6, 8, 10이니까 얘는 4가지, 얘는 5가지. F5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6, 8, 10만 되겠네. 그래서 몇 가지? 3가지. 따라서 F1이 5가지인데 이 5가지에 대해서 각각 4가지, 요 20가지에 대해서 또 각각 다 3가지씩 다 되는 거니까 곱해주면 되겠지 이런 얘기죠. 자, 곱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니? 맞아요? 이렇게 풀면 될까 안 될까? 이거 순간에 훅 갈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어디 갔지? 자, 이렇게 한번 봐봐. 46 말고 요 경우로 한번 봐봐. 얘가 4고요. 얘가 10이고 얘가 6이 될 수 있지. 이렇게 계산한 거는 그지?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여기서는 여기 두 개에서 봐봐. F3이 10인데 F5는 뭐가 돼? 6이잖아. 그럼 뭐야 이거? 3은 X값이 요 3인데 X값이 3이고 Y값이 5죠? 얘는 그지? 그런데 F3은 얼마야? 지금 10이잖아. F3은 10이고 F5는 6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지금 이렇게 풀면. 그럼 얘가 더 커야 되는데 이게 성립하지? 않죠? 이해되지?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얘는 순서가 있게끔 계산한 거랑 똑같은 결과야. 좀 이해하기 좀 난감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건 사실 천천히 네가 생각해 보면 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일단 알아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자, 생각을 우리가 경우의 수 구할 때는 생각을 살짝 바꾸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값이 무조건 이렇게 커야 되잖아. 자, 이거 지금 잘 봐. X값은 1, 3, 5 이미 됐어. 끝났어. 그럼 F1 함수값이 F3보단 작아야 되고 F3 함수값은 F5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그지? 뭐가 있어요? 크기가 있어요. 함수값에 대소, 크기가 있지. 그지? 크기가 있으면 얘는 조합으로 푸는 게 편합니다. 즉 순서가 없다로 푸는 게 좋아. 순서가 없다는 얘기는 순서가 이미
정해졌다. 즉 순서가 자동 결정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거야. 우리는 F1과 F3과 자 잘 들어 이제 F의 값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죠? 어디에서 Y 값 2, 4, 6, 8, 10에서 몇 개를 선택한다? 3개를 선택해 볼 거야. 예를 들어서 2, 6, 8을 선택했어요. 순서 상관없으니까 몇 개니?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지? 그 중에 하나야, 얘는. 그럼 2, 6, 8이 선택되면 누가 2는 누구의 함수값이 될 수밖에 없지? 누구? F1, 그죠? 그 다음에 대답해도 돼. 자, F2는 6, F5는 가장 큰 함수값인 8을 자동으로 갖게 되는 거지. 그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죠? 그 얘기야.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함수값의 크기가 정해져 있네. 그러면 얘는 조합으로 풀면 편해. 순서가 없다. 즉 순서가 뽑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지. 그래서 F1, F3, F5를 Y값 5개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하면 돼? 3개만 선택하면 되죠. 그러면 크기 순서대로 얘는 자동 결정돼서 그 한 가지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여기에 자 뭐라고요? 크기가 있죠. 크기가 있다 이러면 얘는 뭘로 푼다? 조합으로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크기가 있네. 그럼 뭐야? y값 5개 중에서 x의 원소에 대응시킬 3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죠? 자, 이렇게 풉니다. 자, 요거 하나만 더 해보자. 이거의 변형들이 좀 몇 개 있는데 요 정도 알면 되고요. 962번 상은 여기 보시면 등호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고3 때 올라가서 확률 통계하면 또 좀 간단하게 풀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요거 다르게 풀어야 되죠. 얘는 2개로 나눠서 풉니다. F1이 F2보다 작거나 같다지? 또는이야. 그래서 첫 번째 F1이 F2와 같을 경우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F3 F4 그리고 F5와 F6 이렇게 따로 계산해서 생각하면 돼. 두 번째는 F1이 F2보다 작고 그리고 나머지 F3 F4 그리고 F5는 F6보다 작기만 하면 돼요. 요건 별개야, 그지? 요거는 별개야. 얘는 항상 성립해야 되고 요 2개가 별개로 생각해야 돼. F5가 F4보다 크다? 이거 아닙니다, 그죠? 작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럼 1번 사건과 2번 사건은 더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 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없다? F1이 F2와 같으면서 동시에 작을 수 있니? 없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얘는 무슨 법칙? 합의 법칙으로 해서 더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합의 법칙 뭐예요? 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네.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어떻게 같으면서 또 작을 수가 있어. 그지? 그래서 얘는 뭐다? 두 사건을 계산해서 합의 법칙으로 더해주면 되겠다. 이해됐지? 자,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는 되게 중요하고 거의 시험에 거의 난다고 봐야 돼. 자, 잘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23번 유형. 23번 유형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계산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만 한번 해보도록. 직선과 대각선의 개수 963번. 자,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5개의 점 중에서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5개의 점이래. 예를 들면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죠? 그럼 보통 우리가 원위의 5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어떤 세 점도 같은 일직선 위에 있을 수가 없겠지, 그지? 자, 이렇게 했을 때 주어진 점을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죠. 직선은 몇 개의 점이 있어야 돼? 2개의 점만 있으면 직선이 만들어지지. 예를 들어서 얘랑 2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밖에 없어요? 1개밖에 없잖아, 그지? 따라서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우리 이 성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서로 다른 5개의 점이 있어, 그지? 5개의 점에서 이것도 바꿔서 생각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중학교 때는 일일이 해봐도 되지만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거보다 더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이게 조합인지 순열을 풀 건지를 생각해야 돼. 서로 다른 5개 점에서 몇 개를 선택하자? 2개를 선택할 겁니다. 그죠? 이 2개를 선택만 하기만 하면 뭐가 돼? 그 선택하는 순간 직선이 하나 그어진다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자동 결정이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럼 선택하는데 이 선택은 조합일까요? 순열일까요? 이런 뜻이야. 순서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야. 어떤 순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선택했어. A 정하고 B를 정했어.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었어. B 정하고 A를 또 정했어. 그럼 이 경우는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지? 그래. 그럼 순서가 없구나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순서가 없으니까 뭐야? C가 되는 거죠. 조합. 그래서 O, C, E 10개가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해보시고요. 자, 푸는 거 좀씩 보여주면 자, 뭐 이런 얘기죠.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죠. 몇 개가 있어? 여기 4개, 여기는 5개가 있죠. 그러면 총 몇 개? 9개 중에서 몇 개야? 2개를 선택하면 직선의 개수가 되죠. 그런데 보면 여기 이 4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어차피 직선 1개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4C를 빼줘. 4C를 빼주면 이 직선이 통째로 날아간 거니까 하나 더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5C를 빼줘야 되겠죠. 5개 중에서 2개 선택하면 그게 다 같은 직선이니까. 근데 이것도 몽땅 없어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를 다시 더해주는 거지. 그래서 9C에서 4C 빼기 5C를 해준 다음에 어떻게? 사라진 2개를 더해주면 되죠. 이해됐죠? 자, 966번 이런 거 해보시면 되고요. 점으로 있을 때는 또 조금 다른데, 자, 뭐 어쨌든 얘는 점으로 있을 때는 몇 개야 이게? 12개니? 12개 중에서 2개 한 다음에 빼줘야 돼. 빼주는 거 네가 잘 생각해봐, 알았지? 다각형의 개수 마찬가지입니다.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래. 몇 개의 점이 있어? 9개. 그럼 삼각형은 3개의 점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중에서 삼각형이 안 되는 거 빼자. 여기 몇 개? 4개 중에서 3개 선택하면 삼각형 안 되죠? 빼. 그 다음에 더해줄 필요 없어. 얘는 어차피 삼각형 안 되는 거니까. 빼.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니까 뭐 똑같은 게 3개 있으니까 3 곱해주면 되겠지. 이해됐죠? 자, 그렇게 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되는 거지, 그지? 다음 또 뭐를 할까요? 나머지는 너가 해보다가 안 되면 다시 질문해요. 다음 25번이요. 평행사 변형의 개수. 평행사 변형의 개수는 간단히 말하면 자, 세로줄이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하고요. 가로줄도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하지? 그래서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자, 보시면 가로줄이 여기 가로줄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네요. 그럼 이 가로줄 평행사 변형을 만들려면 가로줄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1번, 2번 가로줄인데 1번 선택하고 2번 선택하나 2번 선택하고 1번 선택하나 어차피 똑같은 2줄을 선택하는 거니까 순서가 없다. 그리고 이번에 뭘 선택해요? 세로줄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 2개를 선택해서 곱해주면 그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는
얘랑 세로줄을 얘를 선택하고 싶어. 나는 가로줄을 얘랑 선택하고 싶어. 그러면 평행사 변형은 뭐가 된다? 얘가 되는 거죠. 이해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다 한번 해보시고요. 자, 분할과 분배라는 게 있어. 26번. 자, 분할, 분배. 이거 참 중요해요. 원래 교과과정에서 빠진다고 그랬었는데 계속 나오네. 중요한 개념이라서 그래요. 빠지는. 자, 한번 보자. 조합은 이제 끝난 거고, 그걸 응용해서 순열과 조합을 활용해서 푸는 거야. 자, 분할이라는 게 뭐니?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네. 서로 다른 6개의 과일이 있네요. 그죠? 그런데 이 과일을 어떻게? 똑같은 바구니, 무슨 바구니?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바구니 3개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자, 다시 한번. 똑같은 바구니 3개에, 이게 조건 1이야. 담는 게 아니고 또 뭐래? 조건이 또 있네. 빈 바구니는 없어야 된대. 조건 2래. 그러한 방법의 수를 구하래. 그럼 얘를, 자, 다시 한번. 자, 서로 다른 6개를, 여기서 서로 다른 6개는 뭐 서로 다른 축구공, 뭐 서로 다른 연필, 뭐 이렇게 막 나올 수 있어. 서로 다른 6개야. 6개에서 6개를 똑같은 바구니에 몇 개? 3개. 똑같은 바구니인데 바구니가 똑같으니까 그냥 어떤 바구니인지는 몰라. 순서가 없죠. 그냥 요런 바구니. 똑같은 바구니니까 그냥 요렇게 생긴, 뭐 요렇게, 어떻게? 이렇게 생긴 바구니 3개가 있다, 이런 얘기야. 3개에 나누어 담으래. 근데 빈 바구니는 없어야 된대, 이런 얘기죠. 자, 이해됐지?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분할할 거다, 이런 얘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분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거를 좀 한번 잠깐 알면 좋아. 이게 교과과정은 없지만 좀 알면 편해요. 자연수의 분할. 예를 들어서 6은요. 어떻게 쪼갤 수 있니? 2를 6개로 쪼갤 수가 있지. 아이고, 맞다. 그죠? 6개로 쪼갤 수 있어. 그 다음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6개의 똑같은 바구니에 과일을 하나씩 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자, 똑같은 바구니 5개에 이 과일 6개를 나눠 놓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2개, 그죠? 요거 더해. 그럼 2개지? 그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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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죠. 그죠? 물론 이제 요 2개가 처음에 1개, 2개, 1개, 1개, 1개 이렇게 놔도 되지? 근데 이 경우와 이 경우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입니다. 왜? 바구니가 똑같으니까. 그지? 바구니가 똑같으니까 2개가 어디 담겨 있든지 어차피 2개 담겨 있는 거니까 요 2개만 같으면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는 같은 경우니까 이렇게만 쓰면 돼.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로도 나눌 수 있죠. 4개로 나눈 경우는 어떻게 나눌 수 있어? 자, 요거랑 요거랑 합쳐. 그러면 3, 그 다음에 뒤에 거 1, 1,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어떤 경우가 있어? 3을 밑으로 내려보내. 그럼 여기가 2가 되고, 그죠? 하나 더 주면 2가 되고, 나머지 1, 1은 똑같이 써주면 돼. 그죠? 그럼 선생님, 나 얘 또 하나 더 줄래요. 그럼 이렇게 해줘도 되지 않나요? 이 경우는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죠. 이해되지? 똑같은 방법이니까. 이걸 이해해야 돼. 자, 이건 써주자. 그래서 이제 4개짜리 끝난 거야. 그럼 이제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바구니를 3개로 담고 싶어. 그럼 뭐야? 3하고 1 더하면 4죠? 4, 1, 1. 그럼 또 있죠. 얘 하나 줄이고 옆으로 하나 가고. 그 다음에 얘도 하나 또 줄이고 옆으로 하나 가는 게 아니라 이건 똑같은 경우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어디로 가? 이 맨 뒤로 가면 딴딴딴, 그죠? 요 3가지. 바구니 3개 나눠 담는 경우, 이런 경우야.
그래서 두 개 담는 경우, 한 가지에 담는 경우 생각해 보면 되겠지. 그러면 5, 1이죠. 두 가지 경우는 또 뭐가 더 있어? 4, 2도 있고 3도 있고 끝. 그 다음에 한 가지 경우는 한 바구니에 6개 다 담는 경우.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해. 이거 연습 꼭 좀 해놔. 이거 하면 되게 편하게 이해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여기 보자. 서로 다른 6개를 세 바구니에 담는 경우죠. 그러면 6은 안 되고 5도 안 되고 4 되겠네. 4, 1, 1. 하나 옆으로 나눠주면 3, 2, 1. 하나 또 다시 옆으로 나눠주면 2. 얘를 이쪽으로 나눠주자 2.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 이해되죠?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으아.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나누는 이유를 이해를 하면 그 다음 거는 쉬워. 그럼 이렇게 되면 되죠. 이 4라는 거는 뭐니? 과일 6개 중에서 4개를 선택만 하면 되는 거지. 그 경우의 수에다가 그럼 여기는 몇 개 남았어? 과일이 4개 선택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2개 남았지? 그 중에서 이제 1개를 선택하면 되죠. 그럼 나머지 이제 몇 개 남았어? 1개 남았어. 1개는 이제 자동 결정인데 일시일이라고 쓰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경우죠. 그럼 사건이 몇 개가 있어? 3개로 나눠질 수 있고 3개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더해주는 겁니다. 6시 3, 3개 빼면 3시 2, 1시 1. 얘는 6시 2, 그럼 4개 남았죠? 4시 2, 곱하기입니다. 이거면 2시 2. 그래서 이 3개를 다 더하면 된다. 이해됐죠? 됐지? 자, 이것도 잘 해놓으시고요. 자,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분할, 분배 개념으로 갑니다. 남자 8, 여자 4명을 6명씩 2개 조로 나눌 때 여자 4명이 같은 조에 속하는 방법. 12명을 6개 조로 2개 조로 나누는데, 즉 이렇게 2개 조로 나눈다는 얘기는 똑같은 바구니라는 얘기야. 그죠? 뭐 1조, 2조다라고 하면 다르죠. 1조에 네가 들어가는 거와 2조에 너가 들어가는 건 다른 경우지. 근데 여기서 그냥 2개 조라고 했으니까 얘는 조합이 될 거야. 똑같은 바구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도 6명, 여기에도 6명 이렇게 하는데 이게 첫 번째 조건이네. 여자 4명을 같은 조에 속하려네. 그러면 자 보자. 여자 4명이 같은 조에 속했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여기 여자가 4명이 있어요. 무조건 같은 조에 속해야 되니까 여기는 몇 명만 더 추가가 되면 돼? 남자? 2명만 추가가 되면 되는 거네. 그지? 맞죠? 따라서 얘는 뭐에 상관없이 여자 4명 무조건 같은 조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한다? 남자 요 경우의 수를 바꿔서 생각하는 거야. 다시 한번 이제 바꾼다. 어떻게 바꿔? 남자 몇 명을 8명에서 이 8명에서 2명 3명으로 2명 6명으로 이렇게 쪼개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지. 이해됐죠? 끝. 그럼 뭐야? 서로 다른 남자 8명에서 2명을 어떻게 해요? 선택만 하면 되지? 순서가 있다 없다? 순서가 없다. 따라서 얘는 8명 중에서 순서 없이 2명 선택하고 그리고 나머지 6명 중에서 6명을 모두 선택하는 경우 한 가지가 되는 거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27번 유형까지인가요? 분할한 다음에 분배하는 건데 대진표 작성까지 자 해서 그냥 오늘 쫙 다 하자. 분할한 후 분배하는 방법. 이건 또 무슨 얘기니?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자, 이거 문제 가지고 봅시다. 7명 학생을 3명, 3명, 1명으로 분할하래. 자, 이해되지 이제 분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근데 이 분할했는데 이 3개 조를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을 청소하게 하는 방법이래. 그럼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은 서로 다른 거죠. 똑같은 게 아니야. 즉 쉽게 말해서 1조가 과학,
2조가 음악, 3조가 미술실을 청소하는 방법과 3조, 2조, 1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는 같다, 다르다? 다른 경우예요. 그죠? 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7명을 3명, 1명으로 분할한 다음에, 나눈 다음에 이 3개 조를 어떻게 한다? 나열한다. 한 줄로 세운다. 순열한다. 이거를 우리가 한 3개 조를 나열한다. 이거를 분배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분배라는 개념은 이제 약간 순열의 개념, 순서가 있는 개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서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복잡한 개념도 하나 있으니까 잘 봐. 7명을 3명, 1명으로 분할하는 경우는 7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죠? 그럼 나머지 4명 중에서 3명 선택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1명 결정이 돼. 그런데 자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3명 똑같지? 그러면 얘는 중복이 됐어. 얼마만큼? 200분의 1만큼 중복이 된 경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일단 이렇게 들어. 그러면 얘는 몇 명이니? 자, 1대 됐죠? 자, 요만큼의 나누는, 3개 조로 나누는 경우가 요만큼 나와요. 그럼 이 3개 조를 어떻게 해줘? 자,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로 분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조, 2조, 3조 이렇게 나열하면 맨 앞에 있는 애가 과학실, 맨 뒤에 있는 애가 미술실을 청소하는 걸로 자동 결정해 주는 거야. 그럼 뭐가 되겠니? 예를 들어서 1, 2, 3조하고 3, 2, 1조는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죠. 1조가 과학실이고 얘는 3조가 과학실을 청소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는 여기 분할한 경우의 수가 있겠지, 그지? 이 분할한 경우의 수만큼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아이고야 70까지 아닌데 70까지가 나오네요. 요거 계산하면 70까지가 나와. 조를 나누는 게 70까지야. 그러면 자, 한 개 조 예를 들어서 A조, B조, C조 이렇게 나눴어. 그 경우가 A조, B조, C조를 나누는 3개 조로 나누는 방법이 70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 뭐 예를 들면 7명인데 1번부터 3번까지를 한 조, 4번부터 뭐 몇 번이야? 4, 5, 6, 6번까지를 한 조, 나머지 7번을 한 조 이렇게 3개로 했다고 보자고. 이런 조 편성이 70가지가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70가지 중에 요 한 가지에 대해서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을 청소하게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니? 3팩토리얼만큼. 얘들을 한 줄로 세우는 만큼 있겠죠. 왜? 1번부터 3번까지가 과학실 청소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7번이 과학실 청소하고 1번과 3번은 음악실, 4번과 6번은 미술실을 청소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이 3개 조를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만큼이 되겠지. 이해됐지? 그래서 3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됐니? 아니면 뭐 얘를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다 구한 거죠? 70개가 있는데 분할하는 경우가 70개가 있는데 얘들을 어떻게 해줘? 한 줄로 세우면 되는 거죠. 그 3개 조를 한 줄로 세운다. 그래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나요? 자, 이해됐으면 여기서 3명이 이게 지금 되게 사실은 복잡한 건데 3명이 2번 반복됐잖아. 2번 반복된 거야, 그지? 그러면 중복이 2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자,
7명을 3명 3명으로 나눴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보자. 1, 2, 3번과 4번, 5번, 6번을 이렇게 한 조씩 하고 마지막 7번은 한 명이 한 조를 만들어 놨어. 그럼 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죠. 자, 그런데 7C3, 4C3, 1C1에는 요 경우와 또 다른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어? 7명 중에서 3명을 뽑았는데 4, 5, 6을 뽑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리고 1, 2, 3 나머지 4명 중에서 3명을 뽑았는데 1, 2, 3을 뽑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나머지 7을 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요 경우와 이 경우는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죠? 같은 경우야. 따라서 중복된 거잖아. 그래서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만드는 방법은 뭐야? 2팩분의 1만큼 나눠주면 돼. 이해되지? 네, 그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 만약에 7명을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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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으로 분할한다라고 하면 7C, 그 다음에 나머지 5명 중에서 2명, 3명 중에서 2명, 1명 중에서 1명 이렇게 한 다음에 뭘로 나눠줘야 되겠니? 그러면 몇 팩분의 1? 3개니까 자리바꿈하는 경우가 3조를 자리바꿈하는 경우 몇 개? 3팩분의 1이 되겠지. 이걸로 나눠주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숫자만큼을 자리바꿈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생각하시면 되죠. 이해됐지? 자, 여기까지 하면 분할분배까지 해서 모두 끝나는 겁니다. 요게 되면 대진표 작성을 선생님 다음 시간에 해줄게요. 왜냐면 요게 이해되면 대진표 작성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 분할분배로 해서 푸는 거니, 분할로 해서 푸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자.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해서 푸세요. 50분이나 했네. 야, 기억나냐? 다 잊어버릴 것 같은데? 일단 요거 카톡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거는 유튜브 유튜브 좀 질문해 지금은 알았지? 그러다 집에서 복습하다 잘 안 되면 다시 카톡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좋아요 눌러야 돼. 좀 묻지도 않고 좋아요. 예전에는 전부 다 이거 누르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너무 안 눌렀어. 아니, 다 빵이야. 창피해. 눌러줘. 자, 들어가세요. 보내줄 테니까. 일단 선생님이 풀어준 거부터 먼저 정리하면서 다시 복습하자. 그러다 안 되는 거 질문 받을 테니까 질문하시고.
아이고야. 녹화를